국립공원에서 안 해줘요. 국토부에서 힘 좀 써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론 전문 채널 손이가요 항공사진가 손지연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초대돼서 왔는데요.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재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 드론들. 네. 아마 다들 반가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딱 보이는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 도시 통합관이라고 네.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통합관은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용을 위해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19년도부터 각 지자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 지원하고자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요? 네, 그래서 올해 21년도에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그간의 실증 성과를 갖다가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부스를 가면은 어떤 거를 이 지자체에서 했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각 지자체마다 드론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에는 동강에서 캠핑장까지 치킨이나 닭강정을 배송해주는 그런 사업.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피자 배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사업을 했었고. 저는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로 그럼 제가 영월에 가거나 세종에 가면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드론이? 네, 드론이 배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배송료는 비싼가요, 드론이면은? 지금은 좀 실증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비싸진 않고 각 지자체에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알았으면 저도 가서 한번 시켜 먹어봤을 텐데. 그럼 앞으로도 또 그런 시간이 있겠죠?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다양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배송, 피자 배송 이것도 실증 사업의 하나의 범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제2회잖아요. 그럼 제3회도 열리고 제4회도 열리고 매년 열릴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UAM 쪽도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될 겁니다. 이따가 사실 질문을 드릴 건데 UAM 하면은 사람들이 UAM이 뭐지? 하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드론 택시 같은 개념이죠? 예, 좀 드론 택시라고 할 수 있죠. 배터리나 어떤 모터의 기술이 개발이 굉장히 향상되면서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하늘길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UAM이 또 각광받고 있는 게 도시의 어떤 교통혼잡,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거의 하나의 어떤 해결적인 수단으로 드론 택시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각광받을 거고 우리 또 산업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저희 국토부는 2025년 상향화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도 UAM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UAM 로드맵을 만들었고 로드맵에 따라서 민관, 학계, 산학연이 함께하는 UAM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어떤 그 UAM에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 R&D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고 UAM 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많이 기대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모든 드론들은 다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라던가 그리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UAM, 이 드론 택시, 상용화될 이 드론 택시는 혹시 어떻게 가게 되나요? 지금 뭐 대부분의 드론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해서 한 20분 정도의 비행을 하고 있는데 UAM 쪽은 이제 수소라든지 하이브리드 이런 쪽의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아마 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저는 산에다가 집을 사도 되는 건가요? 일이 없는 사실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제가 사실 예전에 콘텐츠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만약에 드론 택시나 UAM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길 없는 이런 산이나 굉장히 좋은 자연에 미리 땅을 사두고 UAM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전용로를 구성해서 지금 할 거고 나중에 이제 미래의 어떤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화되면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산속에 혼자서 살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아까 이제 UAM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 또 마침 드론 박람회에 UAM 존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이게 하늘길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 UTM이라고 해서 이제 드론의 공역이고 네. 여기가 이제 드론 택시가 네. 운영할 수 있는 공간, 600m 이상은 항공기들이 운영하는 공간, 비행하는 구역 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공역 체계가 이런 정도로 네. 구성이 될 거고, 네. 드론 택시는 에어 셔틀 개념으로 지점 간의 구역을 정해서 네. 일반적으로 공중에 어떤 길을 정해서 네. 이걸 좀 코리더라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비행을 오고 가고 할 뭐라고 한다고요? 코리더 회랑, 쉽게 말하면 원통형 파이프 있죠. 원통형 이 파이프. 원통형 파이프잖아요. 사실은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그렇죠. 파이프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길이 예. 만들어질 거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높이와 고도, 아. 구간 이런 게 다 정해질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도 뭐 우리 항공기도 네. 김포에서 제주 갈 때 그 항로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최저 높이하고 최고 높이가. 아. 그래서 그 사이에서 비행을 하는 거죠. 드론의 공역은 흔히 150m 이하로, 그리고 이제 드론 택시가 생겨서 UAM이 생긴다면 300에서 600. 네. 그러면 우리 드론의 공간이랑은 또 침해를 받지는 않겠네요. 그쵸?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아. 구분을 해서 아.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드론을 날리는 입장에서는 더 높이 올리고 싶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UAM이 생기면 더더욱 네. 그런 법을 잘 지켜야겠어요. 그렇죠. 그쵸? 최근에 이제 저희가 20년도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네. 공항 주변이라든지 네. 원전 주변 비행 네. 금지 구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불법 비행도 지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항 주변 관제권 주변하고 네. 그 비행 금지 구역 주변에서 네. 드론 비행이 미확인이 되거나 네. 식별이 안 된 드론이 있으면 미확인 불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공항이나 또는 원전 주변에 네.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비행하실 때 꼭 네. 좀 확인하시고, 네.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항공안전법을 개정했어요. 좀 더 그 과태료하고 또 벌금을 상향 조정했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또 만든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철컹철컹 네, 합니다. 예, 뭐 네. 이러면서 제가 올렸는데, 그것도 한번 꼭 보시길 네.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 드론 운용자분이나 조종자분들은 비행하시기 전에 네. 드론 원스톱 시스템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네. 내가 이 지역이 비행이 가능한지, 비행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시고 네. 안전하게 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위한 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등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드론은 마치 대포차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당하는 입장에서도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네. 때문에 꼭 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 질문을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가벼운 것부터 네. 어디까지의 범위를 네. 국토부에서 관할을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그 드론 산업의 총괄 부처입니다. 우리 네. 정부 부처가 있지만 거기에서 국토부가 총괄해서 지금 드론 산업 육성이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국토부는 그 드론 관련 법령에 또 드론법을 좀 가지고 있고, 네. 드론이 네. 비행하고 또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드론 전용 시험장과 같은 것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네. 아까 보셨던 그 드론 실증 사업, 네. 실증 도시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드론 조종 인력 양성에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론 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드론의 모든 것을 네. 다 하고 계신 건데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제 원스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사실 오랫동안 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 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촬영 허가 또한 네. 받아야 하죠. 원스톱이라는 이 민원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비행 허가, 촬영 허가를 등록을 해서 영업일 기준 4일에서 5일, 빠르면 3일 안에도 허가가 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불편했던 게 있어요. 촬영 허가와 비행 허가를 좀 양식을 같이 해서 네. 좀 한꺼번에 내면은 좋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촬영용 드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네. 이 비행 승인을 맡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촬영 허가는 어디에서 하죠? 촬영 허가는 어디서 승인이 나나요? 국방부의 관할 지방 부대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촬영 허가는 국방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비행 허가는 지방항공청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저희가 양식을 막 복잡하게 지도에서 어디 지역에 주소를 기입을 하고,
그리고 반경을 설정을 하고 네. 그리고 몇 킬로로 운행을 할 건지까지 다 이제 넣어서 하고 있는데 식이 다르다 보니까 복잡함이 있어요. 입업을 하거나 관할하시고 허가를 내주시는 기간은 다르지만 좀 양식을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네. 그 국방부 사진 촬영 허가하고 네. 드론 비행에 대한 어떤 승인 네. 이게 따로따로 운영이 됐었는데 네. 드론 운용자나 조종자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통합해서 이제 비행 승인이나 촬영을 같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운용자 입장에서 네. 저희들이 양식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통합해서 네. 진행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건 또 긍정적인 답변을 이렇게 첫 질문부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긍정적인 답변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옛날에 날릴 때는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냥 날릴 수가 있었는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름 개장 기간 동안에는 해수욕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요즘에 이 드론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뭐가 있으신가요?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항공안전법에도 보면 조종사 준수사항에도 어떤 무인 비행장치 드론을 이용해서 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위치정보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드론을 이용해서 무단 촬영하거나 이걸 활용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5천만 원이요? 네. 지금 정부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네. 드론을 운영하신 분께서는 유념하셔서 네. 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미래에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드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일상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저희한테 꼭 스마트폰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게끔 들고 다니는 것처럼 드론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이런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저희 국토부는 이제 앞으로 드론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드론 활용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25년까지 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고 네. 국내 시장 규모를 한 1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드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네. 포커스를 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제는 이제 우리가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두 번째는 어떤 안전한 드론 운영 환경 조성, 세 번째는 상용화를 위한 어떤 지원 인프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전용 비행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버디포트 같은 네. 이런 시설들을 좀 지원을 할 거고 네.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국토부에서 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네, 정책들을 많이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비행허가 촬영허가를 내게 되면은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정도가 걸리고 있어요. 사실 많은 입문자분들은 어디를 놀러 갔는데 그럼 거기를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내가 진짜 이거 드론을 못 날리는 건가?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조금 현장에서나 아니면 하루 전에라도, 왜냐면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막 날씨도 갑자기 춥고 날씨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서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되거나 뭐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내 신분을 노출을 하고 거기서 비행을 하는 건 안 될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QR코드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네. 하는 방법도 지금 점점 이제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 지금 현재적으로는 빠르면 하루 이틀 정도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고 네. 제발 검토 꼭 해주세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이것저것 너무 또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궁금증은 이만큼 많지만 또 오늘이 끝은 아니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드론 사업에 대해서 혹시 또 얘기해 주실 게 있고 소개해 주실 게 있으면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또 꼭 좀 마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끝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 국토부 또 드론 산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또 드론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 네.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드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질타도 해주시고 네. 그럼 저희들이 적극 겸허하게 검토해서 네.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국토부가 지금 드론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네. 세계 7대 강국의 목표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새로운 정보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실 너무 관심 많은 분야고 또 제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UAM 타고 또 만날 날을 또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드론들. 예, 안녕 드론들. 사실 야간 비행은 한 달인데 이게 네. 조금 줄여질 수는 없나요? 이거 한번 여쭤볼 수는 있나? 야간 비행이나 미가시권 비행에 대해서는 네.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뭐 안전이 중요한 만큼 네. 철저하게 또 확인해야 되고. 많은 인력을 양성을 하고 뽑으셔가지고 좀 시간이 좀 줄여진다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저희들도 그 네.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하고 있고 이제 안전성 인증에 관한 어떤 체계도 지금 갖춰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갖춰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인력들도 많이 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확대돼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 광고할 때 제일 그런 게 많거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굉장히 멋있는 배경에서 산과 나를 이렇게 막 촬영하는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국립공원에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일반인들은 허가가 받기 어렵다. 국립공원에서 안 해줘요. 국토부에서 힘 좀 써줘요. 국립공원